모의고사는 뭐 중개사법 한번 보죠. 지금 8월 달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줄일 건 줄입시다. 자, 1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매년 최대 2문이 나온다 보시고, 비주거용 나오게 되면 확인 설명서 하게 되면 일단 유형을 먼저 밑줄하시고, 확인 설명서 기재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늘 환경 조건이죠. 자, 주거용 건축물에만 기재할 것 5가지. 도배, 환경, 교육, 판매, 의료시설은 어디만. 비주거용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면 이거 빼고, 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에 없다. 요것까지 보충하시면 되고, 토지는 맨 땅이다. 상태란이 없다.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상태란이 없다. 너무 많이 줄였다. 맨 땅이요. 내외부 시설,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없어. 주차장 있다. 관리, 비선호는 있다. 1번, 2번이요. 다 맞췄어요? 이거는 맞춰줘야지. 그래도 아닌가 봐. 2번 중개보수 실비, 뭐 계산 문제하고 2문이 나오겠죠? 틀린 거 3번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가 다르다. 뭐가 기준?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기준이 다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 구청장 나오는 것은 어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부동산 소재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사무소, 등록관청은 사무소, 시군구청장, 부측의 업무지역도 사무소, 특광도, 주택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시도 조례도 사무소 기준이지. 중개 대상물 하면 안 돼요. 나머지는 됐어요? 쉬운 거니까 뭐. 3번 꼭 체크하셔야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한 것. 1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물을 직접 수행한 경우는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장 핵심 단어가 뭐예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게 답이야.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했다. 여기 기본 지문.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겠다. 어디에 해당? 공인중개사가 나면 자격증 대여에 해당. 하므로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벌은 1-1.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물 하겠다. 어디에 해당? 등록증 대여에 해당하므로 등록관청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벌은 한개 1-1, 한개 3-4 그런 거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자신 명의로 개설 등록한 가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뭐? 동업계약 자체는 하자가 없죠? 동업계약인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중요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행토록 한 것이 아니라면 대여로 볼 수 없다.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후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물을 수행토록 한 것이면 대여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 무자격자가 거래 성사시키고 계약 쓸 수 있나 없나요? 있다고? 살인하면 뭐지? 살인할 수 있다. 있다. 인동씨 조심해.
네 지기고 교도소 갈 기다 내가 이렇게. 무자격자는 종교무 수행할 수 없어요. 요거 나오면 이미 무자격자라 이건 종교무를 수행하게 했죠. 대여에 해당한다. 대여에 해당한다.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개공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했죠. 하여 자기가 직접 종교무를 수행할 형식을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누구를 하여금 무자격자라 하여금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종교무를 하게 한 것이므로 대여에 해당한다. 무자격자에게 종교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지 여부는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죠? 틀렸다. 2번이 니은이 방금 말씀드린 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야.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로 사무소, 자신 명의로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 자체는 대여로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종교무하겠다. 어디에 해당하므로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므로 시도에서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더하기 1-1. 그러면 거꾸로 무자격자가 종교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뭐로서 얼마나 받아요? 야는 대여한 자뭐 야가 대여한 자면 야는 대여받은 자네. 대여받은 자로서 얼마? 1-1. 무자격자가 동업 형식으로 중개무를 수행했다. 형사처벌 대상이다. 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늘 그러잖아요. 뭘 볼 보고 여기 있으나 여기 와서 뭐 적으려고 하지 마요. 뭐 적어가지고 남는 게 있습니까? 속도도 못 따라오고 1년 내내 속도 못 따라가지고 시간 좀 주지. 그러니까 적어도 되는데 밑줄만 제 생각에는 왜 이게 모르는 문제가 아니잖아 다 그죠? 함정만 내가 뭘 못 봐가지고 틀렸는지 밑줄만 탁탁탁 하시니 맞아. 그 연습을 하시라. 그 지금 프린터는 다 밑줄 되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밑줄 똑같이 하면서 읽으시라고. 밑줄 한 부분을 강하게 읽으시고 밑줄 안 되면 석 지나가시고 또 밑줄 되면 또 강하게 보이고 이렇게 보고 넘어가셔야 돼. 그래서 프린터 밑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글씨를 굵게 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 밑줄 한 거예요? 방금 뭐 적었어요 그러면? 아니가? 무자격자가 중개무를 수행했다. 대여받은 자로 1-1 이거 적었어요? 이거 적으셨냐고 방금. 적었잖아요 누가. 자. 기억 니은 묶으셔가지고요. 무자격자는 자격증 대여받은 자. 무자격자는 자격증 대여받은 자로 얼마? 1-1에 해당한다. 3번은 잘하면 4번 찍어보고 리얼자 들어간 게 1번하고 4번밖에 없네요. 네. 1번 찍었습니까? 네. 4번 찍은 사람도 있겠죠. 4번 주택임대차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틀린 것.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뭐하고 뭐 취득 대항력 고소면제권 취득이죠. 소유된 비용은 누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너무 쉽게 좋네. 1번 임대차가 종료됐다. 반환받지 못했다.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 말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 받을 때까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차임은 지불해라. 그죠? 인도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부터 어이구 이런 문제를 3번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가 졌다. 언제부터? 누구보다 후순위 보증금 전액이죠.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그죠? 네. 5번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2016년도 1월 5일에서 10월 30일 10개월 했네. 그 말은 2년 미만으로 정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유효하면 누구는 임차인은 조정할 수 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 불러보세요. 절대 취소. 너무 많아요. 부르기가. 법도 드시고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 등록은 형벌. 부정은 형벌이 이것밖에 없어요. 또 무등록 아니고 지금 사망 예상 청문은 없지만 절대 취소 또 결격 사유이면 결격 기간만 경감되죠. 결격 사유 절대 취소 언제 벗어난다? 해당 결격 기간만. 등록 취소 3년 하면 안 되죠. 해산도 등록 취소 3년 하면 안 돼요. 또 트리오 있잖아요. 저 늘 적었던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 대여, 형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누구를 하여금 소분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개공은 절대 취소. 3년 어디 있죠?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2번 이상 뭘 받고 업무 정지 받은 사실이 있고 다시 요게 절대 취소예요. 답이 몇 번? 1번에 고용인 업무 정지. 3번 중개대 선물 매매업 금증인의 뭐? 인치 형벌 1-1. 법인 겸업자 몇 조? 14조. 행정처분 임의 취소. 형벌은 없으면 없다 해요. 네. 망설이지 말고 없다 이렇게 불러놓고 틀리기 맞아. 없어요. 결격 사유 보조원 업무 정지. 1번에 5번에 똑같단 말이야. 정보망 인장 작성 교부 보전 업무 정지. 서명 및 날이 과징금 시정 조치 몰라도 지금 흐름이 업무 중인데 업무 중이 불러 기다려가지고 구치기 업무 지역 업무 정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아니 뭐 업무 정지 그렇다 업무 정지인 거 같아. 이미 취소. 6번 중개사무소 설치. 옳은 것 1번. 왜 틀렸어요? 1번 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1번 기출문제예요. 책임자 분사무소 누구만? 법인. 2번 등록관청에 허가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위하여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임시중개시설물 밑에 이중사무소 행정처분 임의 취소 형벌 1-1. 업 아니야 나 아니다. 업 아니고 1-1이다. 업 그거는 이중계약서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예외가 없다. 이미 등록 취소 형벌 1-1. 3번 공동사용할 수 없다. 공동사용할 수 없다. 딱 한 사람 있다. 누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업 공용사에게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수면 안 되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다른 개공의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 신고하면 안 되고 그 사람만 공동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종별 관계없이 등록관 관청 관계없이 공동사용할 수 있다. 4번은 됐어요. 법인도 관할 지역 내에는 한 개만 돕니다. 모든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에 한 개만 돌 수 있다. 목소리 왜네요? 졸리시는 거예요 벌써? 감을 더 질러야 되는 거라면? 법인 밑에 모든 넣어도 관계없어요. 모든 나오고 조건이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그 조건이 붙으면 예외가 없다고. 등록관청이 시군구 내에는 예외 없이 모든 개공어 몇 개만 등록관청 관할 지역 내 한 개만 둘 수 있다. 예외가
없다. 모든 계곡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게 법인이지만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만 둘 수 있는 게 분사무소니까. 됐죠? 5번에 모든 시군구하면 돼요. 5번은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빼고 시군구. 7번 계공의 성명과 사무소 명칭. 틀린 거 1번 왜 틀렸어요? 그죠? 분사무소 나오면 일단 설치 신고해야 한다. 이전 신고해야 한다.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별 업무 전개할 수 있다. 누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해야 한다. 누가?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누가?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누구? 책임자 성명. 여긴 대표가 들어가면 안 돼요. 2번 자격이 없는 자 형벌 얼마? 1-1 계공 성명을 거짓으로 얼마? 5개 광고물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태료를 꼭 밑줄하시라고 연습을. 사무소 명칭에 대박 부동산 사무소 사용할 수? 사무소 명칭 몇 자? 8자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철거 명할 수 있다. 누가? 등록관청이. 대지평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기본 내용은 유형이 몇 개였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봉분 높이는 1m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내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걸 보고 꼭 장려하는 것 같잖아요. 봉분 높이를 우리가 와. 임야 매매 중개를 똑바로 해주고 분묘기지권 장사법 설명해 주면 되지. 꼭 분묘 설치할 때 1m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내니까 계속 따라내는 거예요 지금. 일단 나왔으니까 1m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보시면 산소 생각하시면 돼. 1m 넘어가던가요? 가족묘지 100 종중문중 자연장지 절차상으로 사후입니까? 사전입니까? 사전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맞아요. 종중문중 자연장지 밑에 최근에 개정된 가족까지 넣어서 익히시라고. 가족 자연장지까지 사전 신고 됐죠? 2천 이하. 법인묘지 10만 이상. 법인묘지는 사전이요 사후요? 법인은 법인 자연장지든지 법인묘지든지 다 사전 허가. 가족묘지 묘지만 보게 되면 개인 묘지만 사후 며칠 30일 신고이고 나머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법인은 다 사전 허가. 자연장지는 개인은 똑같대. 개인 자연장지 사후 신고. 방금 체크하셨듯이 가족 자연장지하고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사전인데 신고로 바뀌었고 법인은 똑같아요. 법인은 묘지든지 자연장지든지 사전 허가. 개인하고 법인은 사후 신고 사전은 똑같고 가족 묘지 종중묘지는 사전인데 허가. 자연장지는 신고. 구분하시라고 해요.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장사법에서는 성락받아 설치한 것은 보호한다. 네. 설치기한 제한받는다. 네. 원칙 몇 년? 30년. 1회 하나에 얼마? 30년 연장. 최장 몇 년? 60년. 끝나면 철거해야죠. 네.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후에 철거합니다.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20년 지났다고 시효치도 인정해야 하네요. 장사법 시행 전, 인정. 장사법 시행 후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명시적으로 성락 없이 설치한 것은 권리 주장하지 못합니다라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치 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치도가 없다. 신고 전 법 시행 전 설치한 분묘는 시효치도가 인정한다. 졸리는 것 같아요. 요즘 감시 이래요. 생각했던 말하고 말 나오는 게 달라. 큰일 나죠. 혹시 생각했던 말이 막 욕이면 조심해요 앞에서. 나는 장사법 자격증 실권내. 9번 부동산 거래 신고 틀린 것. 5번 왜 틀렸어요? 이거는 단 면제할 수 있느냐? 프린트물 받았죠 전체? 그 내용 아니야. 나을 것 같았어. 이게 올해 예상이요. 자진신고자는 지금 이게 기출문제 지문이거든. 출제인이 자진신고자를 안다는 거야. 그러면 100% 면제조항이 있고 감경조항이 있죠. 50%. 요 대상자는 몇 사람? 4사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보상금 대상은 몇 사람? 3사람. 2사람 아니고. 공통은 거짓 신고는 공통이다. 거짓 신고한 자, 지가 거짓 신고해놓고 자진 신고 들어가.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면 100% 면제, 시작되는 후이면 50% 감경. 거짓 신고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주겠다고.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계있어요 없어요? 자진 신고는. 왜냐?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법을 위반해놓고 지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과태료 50% 감경이면 여기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받지 않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아니고 2-100분의 30 벌금형이야.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들어가면 안 돼. 어디는 과태료 면제, 과태료 50%이기 때문에 여기는 징역형 벌금 대상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 요구한 당사자 얼마? 500과.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했다 얼마? 500과.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외국인 특례 조항에 따라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것 300만 원, 100만 원, 100원이죠. 요것만 자진 신고야. 4사람. 그럼 자진 신고 자에 대하여 과태료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것 답이 뭐? 토지 거래 허가받지 않은 경우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신고 포상금 안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 허가 규정이 들어가. 여기는 2-100분의 30이죠. 토지 거래 허가받으면 목적들을 이용해야 한다. 목적들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주겠다. 여기 3사람. 거짓 신고, 허가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그 다음에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은 자.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보상금 주죠. 보상금 줄 때 요건을 따져봐야지. 거짓 신고한 자 신고 고발했죠. 신고한청이 확인하고 뭐 했다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과태료 부과했다면 거짓 신고를 신고한청이 확인했네.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얼마? 100분의 20분의 100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00분의 5, 5분이니까 200만 원 줘라 그 말이죠. 1억이면 2천만 원 줘라 그 말이네. 그런데 한도는 얼마? 1000만 원. 기억난다 저거. 전주니까 그래도. 허가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 2-100분의 3 이건 벌금형 징역형이죠. 검사가 뭐? 공소제기 기소에 결정하면 줘라 그 말이고, 허가받은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행명령이 때리겠네. 이행명령이 있으면 보상금 줘라고. 에? 여기는 100분의 20 1000만 원, 나머지는 50만 원. 여기는 몇 개월 이내에 줘라? 2개월.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100% 면제는 신고한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할 거. 조사가 시작된 후이면 50%. 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신고한청이
거래 당사자 개공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서면을 발송한 때 조서가 시작된 시점이죠. 도달이 아니에요. 서면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자진신고 들어가면 100% 면제, 서면 발송한 후에 자진신고 들어가면 50%. 다만 자진신고하려는 대상자에 대해서 이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위반으로 세무서에서 이미 통보가 들어와 있어. 늦었다 그 말입니다. 과태료 면제 감경이 없고 자진신고 받았는데 역추적해보니까 과거 1년 이내에 몇 번? 3번 이상 자진신고해서 면제 받으면 상습법이죠. 프리즘을 꼭 체크하시고. 됐죠? 1번 됐어요? 진짜로? 1번의 둘째 줄 당사자는 공동으로 서명 제출 어쨌든 당사자는 남의 뒤에 공동인데 신고세 공동 뒤에 밑하면 안 되고 제출할 때는 공동하면 안 돼요. 뭐만 가져와라? 신고서만 가져와라. 전자부수 가능하다. 신고 필증 발급해라. 며칠? 지치 없이. 그럼 연결된 게 신고 필증 발급 받았네. 등기 신청하러 가겠네. 뭘 가져가면 되고? 신고 필증 가져가면 되지. 금인은 받은 것을 본다. 신고 필증 발급해야 한다. 더하기 금인 간주. 그죠? (3번은)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1절. 누가? 신고한 증인. 그 밑에 조만한 글씨에 검증체계, 체계 구축 운영. 검증체계 구축 운영은 땡땡 국장.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면 뒤에 붙은 말이 검증 결과는 누구한테 통보? 1. 시도지사. 2. 국장. 3. 세무관세이상. 누구요? 땡! 꼭 이렇게 해야 되나? 1. 세무관세이상. 2. 세무관세이상. 이렇게 해야 되나? 자, 보세요. 이게 제대로 알고 보셔야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실거래가들을 신고 넣으라고. 국장이 구축하고 운영하는 검증체계 전산망 통해서 검증하고 검증한 실거래가들을 누구한테 넘기면 세무서 넘기면 세금 매기라. 검증한 그것대로 세금 매겨야 된다. 세무관세이상. 조사 결과 보고가 시도지사. 네? 조사 결과 보고 계약서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죠. 조사한 결과는 누구한테 보고하라고? 시도지사. 며칠? 기한 없고 모아서 시도지사가 매월 취합하여 취합 1회 국장에게 보고. 그죠? 나온 김에 외국인 등 나오게 되면 그렇지. 시험을 그렇게 하는 거지. 외국인 등 나오면 1개월 1개월이지. 외국인 등으로부터 매매 계약 신고받았죠. 신고받은 내용을 매매 외적으로 교환 증여 상속 경매 계속 보유 신고받았죠. 어쨌든 외국인 등 나오면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 관리해야 되니까 따로 외국인 등 나오면 신고받은 내용을 매분기 종료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국장에게.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국장에 직접. 외국인이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 신청 받죠. 허가 신청 받은 내용도 제출한다. 외국인 등. 외국인 등이면 신고받은 내용이나 허가 신청 받은 내용은 다 제출합니다. 이때는 1개월. 아시겠죠? 세무관세의장에 통보해야 한다. 며칠? 기한 없고 보고해야 한다. 기한 없어요. 국가 등이면 일방이 국가가 신고하면 되죠? 10번 공개 내용에 해당하는 것 뭐부터 암기하시라고? 뭐는 꼭 암기하시라고? 확인 설명사항 꼭 암기하시라고. 확인 설명사항이 암기가 되시면 편한 것이 확인 설명은 매수 임차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라 그 말이죠.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정보도 물건을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확보한 물건을 누구한테 중요한 사항이므로 매수 임차인 1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에게 중요한 사항은 다 내놔라고.
유사할 수밖에 없지 이거는.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할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고 전속중개계약한 개공이 매도인과 임대인과 전속중개계약에서 나한테 물건 내놓은 거 아니야? 이거 누구한테 내놓으면 내놓습니까 지금? 매수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 물건 찾고 있는 다른 부동산 내놔라고. 그럼 다른 부동산이 내가 내놓은 정보 보고 그대로 설명할 거 아니야? 표시상 표시상 공통이다 아니다?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및 제한상, 예정 가격, 물론 입지 조건도 상태도 공통이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공통이야. 중요하기 때문에 내놓고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는 공시지가는 있죠. 임대차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죠. 인적사항 공개 금지죠.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되고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설명해요?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죠. 매매에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사항 맞죠? 예정 금액에 대해서 보수 실비 금액은 설명사항 맞죠? 요건 표시, 기본적인 사항,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은 공통이야. 근데 여기 공시지가는 공개사항인데 설명사항이 없고 취득조세나 종계보수는 설명사항인데 공개사항이 없다. 그럼 공통인 것은 물으면 이거 공통이고 공통이 아닌 건 물으면 이거고. 그죠? 요렇게 확인 설명한 내용을 어디 적어라? 확인 설명서에 들어간다면 어디 적을 것이 아니다.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것,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하면 확인 설명사항이지 뭐. 표시사항은 공통이다. 표시사항만 공통이에요. 입지, 상태,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예정금액, 취득조세 이건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닌 거 할 때 보통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예정가격, 취득조세, 중개보수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아닌 것 할 때 이게 답이에요. 네? 지금은 뭐 답은 그냥 입지 맞죠? 상태, 예정, 기억니은 디귿이죠? 네. 미음은 뭐 해야 되고? 확인 설명사항이지 공개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거래계약서 기재사항도 아니고 11번 부동산 경매 틀린 거 4번 왜 틀렸어요? 최고가 아니고 항고할 때는 항고할 때는 지준이가 나중에 아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 했어요. 보증금은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가, 항고는 최고가 된 다음에 법원의 결정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대금 그렇게 구분하시고 항고가 나왔기 때문에 항고 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을 내라 그 말이죠. 여기 한 개만 더 붙여서 하시면 돼. 그러면 항고할 때는 고의성 항고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매각대금의 10분을 항고 보증 공탁하고 항고 들어오라고. 항고한 결과 항고가 이유가 있네. 인용이 받아줄 수 있고 기각될 수 있네. 인용이 되면 모두 다 반환해주겠죠. 기각 결정 받았을 때 딱 두 사람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누구겠어요? 두 사람. 아니 항고 제도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이의를 받아준다고 항고는 하시라고. 근데 경매절차는 항상 채권자 권리 구조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배당해야 될 거 아니야? 고의성 항고를 막기 위해서 항고 보증을 일단 하라고. 근데 법원의 재판에서 이유가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항고가. 근데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항고가 기각됐다 그 말은 뭐야? 니는 이유 없이 항고했네. 고의성 항고를 보여 두 사람 못 돌려받아. 항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누구하고 누구만? 채무자 및 소유자만 반환 X입니다. 거기에 이제 항고 보증금이 매각대금의 10%이 나왔기 때문에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항고 보증금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나오면 두 사람만 채무자하고 소유자만. 그 정도 확정시켜 놓으시면 되고. 1번, 2번도 아침에 했죠. 배당 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뀐다. 배당 요구했다는 마음은 살고 받고 나겠다 말이니까 매수인 인수할 필요가 없고, 배당 요구 안 했다 그 말은 매수인이 대항에 살겠다 그 말이니까
배당 요구에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인할 부담이 바뀐다. 바뀌죠? 그럼 뒤에 배당 요구를 이미 했다면 할 때 마음은 바꾸고 나가겠다 마음 아니요? 뒤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철회가 안 되는 시기가 있다고. 언제? 요구 종기가 지난 뒤. 그게 답이에요. 지난 뒤에는 처리 안 받아줘요. 그럼 배당 요구한 채권자라도 배당 요구 종기가 경과되기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압류 효력은 송달 또는 등기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되죠.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었다가 취하가 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된다. 그죠? 그래서 법원 경매 절차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너무 중요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최우선 변제권 행사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라. 이 직권이 매수인이 대항하려면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법원이 안다? 해당 요구하더라도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소액이 아닌데 소액으로 감축해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게 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같은 말 압류 효력 발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번 경매 기입 등기 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 대항 요건을 아무리 갖춰봐야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 말입니다. 12번 확인 설명 의무 틀린가? 2번 왜 틀렸어요? 이거구나 이거. 그러면 교부 밉다고 버리지 말고 교부 언제? 교부면 중개 완성된 때 누구에게? 고래 적어놓으시면 되지. 그럼 제시 적어봐요. 한을 풀어야 될 거 아니요. 제시 언제? 중개 완성 전 누구에게? 취득의뢰인에게 제시 완성된 때 당사자의 교부. 3번 확인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에는 권리자도 포함된다. (3번) 왜 아는 지문이요? 저번 주에 제가 포함 안 돼요 이랬더니 그럼 웃긴다고. 권리자가 설명서에 포함 안 되면 권리관계는 뭘 보고 확인해요? 등기부 뭘 제시하고 설명해요? 등기부. 자, 등기부 보시라고 갑부 보시는데 소유자 누구 이름 보지 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을구 보시는데 잠깐 채권 제공만 보시고 딴 거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자는 설명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인적 사항은 왜 공개하면 안 돼? 전속 중개 계약한 사람이. 그것들은 개인정보니까요. 개인정보란 말은 전속 중개 계약한 니는 네가 확보한 물건에 관한 정보만 정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지 사람까지는 공개하지 말라는 거야. 설명은 사람 데리고 가서 설명하는 거 아니야? 보여주고 하는 거니까. 얼굴 보시라고 채권 적금 얼마죠? 건조당권자 무슨 은행 무슨 지점 다 인적 다 설명한다고. 3번 끊기시고 2번을 못 보니까 이제 몇 번 골란 거예요? 그래서 2번 골랐다고? 3번 골란 사람 많을 것 같고 뭐 밑날이는 다 알겠지만 함께 밑 이런 거 다 알겠죠 뭐. 예? 5번은 소유자 확인하기 위해서 정표 보여달라고 할 수 있죠? 네. 농지법 3개월 이상입니다. 2개월이 아니고. 부상도 몇 개월 이상 부상? 3개월이에요. 1번 공간정보관리법 안면 있죠? 제목이 전담 가손이 아니다. 농작물 경작 몇 년 이상? 3년 이상이 되어야 농지를 취득하지. 3년 미만이면 농지 아닙니다.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는 자기 있으면 필요 없죠? 비슷한 용어가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경우에는 필요합니다.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농지청 협의 완료한 농지는 중앙부처 기관장끼리 협의가 끝났다고
국방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 협의 끝났죠? 야, 그 동네 그 농지고 군사기 좀 쓰자. 서라. 협의 끝났죠?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헬기 타고 지방 내려와야 되나? 필요 없다는 협의 완료한 농지하고 전용 허가는 누가 받은 거야? 국가기관 상원에 협의 끝난 게 아니고 갑이 지금 취득하고 있는 토지가 뭔데? 농지인데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농지 외의 사업으로 쓰겠다고 전용하겠다고 허가는 이미 받았다고. 그럼 등기해야 될 거 아니야. 등기하는 현재는 뭐니까? 농지니까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거야. 농지 전용 허가 받았을 때는 필요해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받았으면 농지를 이외의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 받은 거 아니야? 농지증 발급받았죠? 농업 경영 계획서 필요해요? 필요 없지. 농사 지으려고 농지 취득한 거 아니니까 농지증은 필요 없다는 거야. 며칠 이내 발급? 2일.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받은 사람은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지. 얼마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하라고. 얼마 이내에? 1년 이내에. 그게 기출문제예요. 실제 모의고사는 전용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처분하라고요. 농지 처분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처분하고 1년 이전에. 농지 처분은 1년이요. 전용 허가받은 사람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야. 나중에 다시 보세요. 한번 틀려봐요. 우리. 됐죠? 주말체험 영농은 법인은 주말체험 영농으로 취득할 수 있다. 법인도 얘라니 주말체험 영농은 아 됐고 풀법으로 간다니까. 법인은 아를 못 나.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된다니까. 1천 미만이요. 세대원 전부요.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농업 경영계획서 필요 없어요. 2년 전 90일 14번 금증에 해당하는 것. 법정 한도 초과 요구하였다. 하지 못했다. 안타깝네. 초과 수술 아니죠? 네. 받아야 초과 수술이에요. 또 초과 보고 쉽다 이거 오하지 마시고 받지 못했다. 초과 수술 아니에요. 미등기 전매 안선했다. 자체가 조기 전용 맞죠? 네. 전매 차이가 따지지 않습니다. 형벌 얼마? 3단 이상.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 중개. 이게 뭐예요? 권리 변동이 제한되었다. 저기 투기 과열 지분에 전매 제한을 받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하면 투기 조작. 형벌 얼마? 3단 이상. 개공 본인이 사용할 주택을 매도 의뢰인과 계약했다. 잘했네.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으니 형벌 얼마? 3-3. 직접 계약한 매매 계약은 무효다. 아니요.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이다. 이게 판례죠. 건축물 매매업 인목 매매업 중개대상물 매매업이니까 1-7 맞죠? 중개보수 2배 실비 받는 거. 중개보수하고 실비는 각각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 수수가 아닙니다. 됐어요? 14번까지 이렇게 맞춘 거예요. 묻지 마라. 15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틀린 것. 2번 기간 만료 밑줄 언제까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손 씻고 15일은 손 씻고 물줄도 해야지. 손 씻고 하면 무조건 15일 틀린 거야. 기간 만료나 만료일까지. 그죠? 네. 1번 업무 개시 전, 3번은 3년. 그죠? 네. 한도 초과한다. 별도 책임 청구할 수 있죠? 네. 개공의 배상 범위 어디까지? 전부. 공탁으로 손해배상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보는 사람 많겠네. 말로 5분까지 내려가니까 이번 직권 내려가고 그냥. 보세요. 이 구상권이라는 말은 보세요. 구상권이란 말은 네가 줘야 할 돈을 내가 대신 줬다 그 말 아니요. 그 내가 줬으니까 돌려달라 그게 구상권 아니요? 1억 공탁했다고. 어? 공탁을 했다고요. 내 돈이요. 이건
3천만 원 공탁금 나갔죠? 뭐 공탁기관 가서 뭐 구상권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구상권은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한 개공이 3천만 원 사고 쳤죠? 1억 공제 가입, 1억 보증보험 했죠? 그럼 보증보험에서 공개사업자가 1억 다 건 거 아니잖아. 가입금 했죠? 야가 배상했다고. 그럼 누구한테 구상권 들어와야 돼? 보증보험 공제는 구상권들이 많이 있지만 공탁은 내 돈을 직접 맡겼기 때문에 구상권들이 많이 없죠. 죄송해요. 이거 못 갈겠다. 얘네들까지 넣어. (16번)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은 간단한 조문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네. 언제까지? 이행 완료. 이행까지. 예침 용의자가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예침 용의자 몇 사람? 7살. 뭐라고 한 게예요? 개공은 신체 보전 그렇게 암기하더만. 개공은 신체 보전. 은공신 보채 전개. 개공은 신체 보전. 대구 수강식이 알려줬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공은 신체 보전 하시면 니 그거 어떻게 해? 밤새 연구했다는 거. 자, 권고할 의무는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네. 언제까지? 이번 이행 완료. 공탁금을 예치받은 법원,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안에 법원 없죠? 네. 될 수 없다. 맞고. 예치된 계약금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죠? 위반하면 개공이 동의 없이 인출하면 업무 정지. 미리 수령할 수 있다. 네. 누가? 매도인 대니. 보증서는 누가 발행하고? 금융기관이랑 보증. 심사업체가 아니고 보증보험에서 고치시고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보증서 발행기간 중요한 게 아니고 보증서를 더하기 누구에게 거부? 그럼 누구한테 주겠어요? 길바닥에 주겠나? 매수인한테 주겠나? 명의자요. 예치 명의자. 돈 뽑으러 가는데 그 명의자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니까요. 3자 지위에서 돈 관리해주는 사람, 에스크로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 꼭 기억하시라고. 교육제도 틀린 것 이번에 틀렸어요. 또 고용해요 보조원 고용신고를 전 1년 내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 넣고 실무교육이 아니고 직무교육 고치시고 3, 4 하면 돼요. 교육기간 시간 고용관계 종료 신고 1년 이내 면제죠. 지금 윤리만 개혁 교육해요. 법률 지식이다. 법제도 없어요. 마음이 됐죠? 5번 예방교육 밑줄 누가? 다라고 하면 돼요. 다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 모두는 누굴 대상으로 다 개공 등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더하기 예열이다. 예방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죠. 비용 지원한다. 연애할 때만 통지한다. 위에 3번에 연수교육 2-2다. 2년이 되기 2개월 전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교육 중에 과태료는 뭐만? 연수교육만. 18번 특별 대상을 될 수 없는 것 대표권 안 되죠? 여기 너무 쉽고 이건. 19번 개공이 YC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매매 임대차 동일 기회 쌍방 밑줄 최고금액 당사자 보니까 갑 을밖에 없으면 같은 사람이다. 그죠?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시니까 뭐만? 매매권이니까 3번 이유는 싹 지워야지. 3번에 임대 보증은 필요 없고 임대 측량 필요 없죠? 매매만. 그러면 매매 조례만 남겨두면 되겠네. 매매 가격이 1억 8천이네.
그러면 밑에 5분의 매매대금 5천 이상 2억 미만이면 0.5니까 1억 8천 0.5 90만 원인데 한도액 얼마? 곱하기 160만 원. 그죠? 20번 자격증지 기준으로 옳은 것. 자격증지 기준은 자격증이 6가지인데 3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소공이 이중 소속했다. 소공이 이중 소속한 경우 행정처분 정지. 개공은 방금 여기 적었다. 이중 소속 절대 취소. 여기는 자격정지죠. 기준이 몇 개월? 몇 개월.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소공 자격정지. 개공은 임의 취소. 형벌은 이게 없다. 이중계약서는 없다. 여기 여기서 여기는 형벌이 없다. 이게 이가 뭐예요? 이중계약서 거짓기재야. 부정은 뭐만 형벌이 있다? 부정 3가지 아니야? 부정 등록만 절대 취소이고 형벌이 3분의 3이고 없다. 에? 이중계약서 선 소공은 제재가 뭐? 자격정지. 개공은 임의 취소죠. 그러면 개공에게 등록 취소 사유인데 한 개 남았다. 여기는 자격정지죠. 금쟁이 위반 소공 개공은 등록 취소인데 여기는 자격정지면 기준이 다 6개월이야. 요거 3개만 기억하시면 돼. 인장 업무정지 자격정지 몇 개월? 3개월. 설명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자료 제시하지 않은 개공은 얼마나 바뀌었고 5배로 바뀌었고 소공은 자격정지 서명 및 여기는 다 3개월이야.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 나왔던 게 시험에 나왔던 게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형벌이 평가될 수 있다.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형벌이 평가될 수 있다. 소공이 이중소속했다. 자격정지 형벌 이중소속 1-1 7금지 1-3에 걸려. 자격정지 사유이면서 형벌이 변경될 수 있다. 이중소속하고 7금지. 이게 단독문제, 이게 문제 나왔기 때문에 출제원이 단독문제 내면 다음 일간 자격정지 사유 중 형벌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몇 개? 총 8개겠지. 7금지니까. 됐죠? 21번 풀고 조금 쉬었다 하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번 부정행위자. 나 이거 한번 나올 줄 알았다. 부정행위자 자격 취소는 뭘 할 수 없다?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나오면 누가 될 수 없다? 공용이 될 수 없다. 몇 사람? 2사람. 자격 취소 후 몇 년? 3년간. 공인 중에서 될 수 없죠? 3년간 결격이니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부정행위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인에서 될 수 없을 뿐이지 결격 사유는 아니므로 계속 보존을 일하겠지. 평생. 결격 사유는 아니다. 그럼 3년 동안 시험 못 보게 하려면 자격 취소한 시도에서는 며칠? 5일 이내에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서 통지하고. 부정행위자 5년 동안 다른 동네 가서 시험 못 보게 되네. 며칠?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죠? 부정행위자는 결격 아니에요. 과태료 처분받은 자 일반 사면 받은 자 그건 내가 그냥 무조건 결격 아니야. 부정행위자, 과태료 처분받은 자, 선고유예 받은 자, 일반 사면 받은 자. 5분의 4분의 선고유예 3분의 파산 선고받고 뭐가 됐겠네? 됐으면 벗어났죠? 3분은 벌금형인데 이 법이 아니네? 결격이 아니다.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아이고 사람을 죽이는 거네. 복역 중 가석방되어 3년이 경과해도 뭐가 남아있다? 잔역이 남아있다. 됐죠? 쉬었다.